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원이야. 초월함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했던 뭐 xy의 변수 1차식, 2차식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새로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을 좀 배우게 되는 거지. 자, 우선 그렇게 하려면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돼.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걸 배운 적 있거든. 말 비슷하죠? 그거랑 얘랑은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 삼각비를 다룰 때에는 지극히 좀 제한적이었어. 90도, 그리고 뭐 30도라든가 60도라든가 혹은 45도 이렇게 특수각이라는 게 존재했고 다 어때요? 90도보다 작거나 뭐 180도보다 작거나 이런 각에서만 정의를 배웠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라는 단원을 통해서 더 큰 각들, 180도 그리고 뭐 200 몇 도 이런 것들도 다뤄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해. 우선 그걸 정의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정의할 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시초선, 동경이라는 개념이야. 자, 각이라는 건 어느 선으로부터 어느 선까지 이동한 회전한 양 이런 개념이 각이거든. 그럼 이 기준선이 되는 거, 기준선이 되는 녀석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별말 없으면 좌표 평면에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더 이상 각을 20도, 30도, 40도, 240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바퀴를 돌리거나 두 바퀴를 돌리거나 다양한 짓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 삼아서 동경이란 녀석은 무엇이냐? 동자가 움직일 동자야. 그 다음에 경자는 바늘경. 그러니까 움직이는 바늘이란 뜻이지?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바늘인 동경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만큼을 각으로 정의하는 거고, 만약 동경이 여기 위치하게 된다면 이만큼을 각이라 정의하는 거야. 여기까지 하세요. 그럼 동경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존재한다면 당연히 이만큼을 각으로 정의하는 거고.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동경에 따라서 각이 정해지는구나, 각의 크기가 나오는 거구나, 시초선을 기준 삼아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단어 설명이죠. 시초선이란 기준이 되는 선이다. 동경이란 움직이는 바늘이고 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각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 가늠할 수 있다 라는 뜻이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동경이 이렇게 위치했을 때 이걸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동경이 이렇게 위치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냥 이렇게 찍 내려간 거 아니에요? 라는 어떤 견해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약속을 하나 하려고 해. 방향에 대한 약속인데, 자, 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약속할 거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시계 방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걸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우리에게는 왠지 시계 방향이 익숙해서 이게 양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쪽 올라가는 녀석이 양의 방향이야. 이게 다 어떤 외국에서 용어를 받아들이면서 그쪽 나라의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걔네들은 이쪽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올바른 방향, 자주 쓰이는 방향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래서 우리랑 조금 표현이 다르죠. 무튼 기억하실 건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정의한다, 이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 정의한다 라는 것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반각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이제 뭐냐면, 자, 시초선이 여기 존재해. 동경이 이렇게 존재해. 여기 30도라고 적혀 있어. 아, 그럼 30도네요 라고 각을 읽으면 돼. 시초선이고 동경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끼어 올라와서 30도인 동경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닐까. 이해해?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360도죠. 그만큼 돌고 나서 30만큼 더 올라와서 얘가 동경이 여기에 위치한 거예요. 이렇게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취급하면 방향이란 것도 배웠으니까 아, 얘는요 음의 방향으로 360도 돌고 양의 방향으로 30도 간 애예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돈 걸 이렇게 표현할까?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30도 돈 거. 그러니까 생각지 못해 봤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말은 되는구나. 동경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그죠? 한 바퀴 돌고 온 30도인지 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온 30도인지 이거는 30도만 봐서는 모르잖아. 즉 그림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동경이 위치하고 여기 30도라고 해서 반드시 이거라는 근거는 없잖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좀 각을 좀 유연하게
얘가 한 바퀴 돌고 온 30도일 수도 있다. 뭐 반대 음의 방향으로 돌고 온 음의 방향으로 3바퀴를 돌고 양의 방향으로 30가내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써주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는 표현을 쓸 건데, 여기서 n은 회전 방향도 알려주고 또 몇 바퀴 돌았는지 바퀴수도 알려주고 있어. 무슨 소리냐면 얘 같은 소리는 360 안 돌았어요, 그냥 30도예요 라는 표현도 강화하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제 30도를 다루는 방법은 일반각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해줄 거야. 여기 오는 값은 계속 바뀌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즉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알파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보통은. 근데 별 무리 없으면 뭐 음의 값을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사분면의 각이라는 건요, 동경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각의 이름을 그 사분면 이름 따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동경이 여기에 위치하면 1사분면에 위치한 각입니다. 동경이 3사분면에 존재한다면 3사분면에 위치하는 각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5개를 갖다가 왕창 집어놨어. 근데 이것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이 식을 유도해 보려고 해.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 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버전 첫 번째 건데요. 원본 그림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떤 알파라는 각이 존재한다 치자. 근데 베타라는 동경도 여기에 존재해서 베타라는 각은 한 바퀴를 돌고 온 베타일 수도 있죠. 뭐 무튼 이걸 갖다 베타라 정의했어. 똑같이 이만큼을 베타라 정의했어. 그러면 아까 선생님 예시처럼 이게 한 바퀴 돌고 온 베타라면, 그죠? 그러니까 알파가 30이면 베타도 30인 건 맞는데 써있는 각은, 근데 사실 알파는 360 곱하기 안 돌고 30도일 수 있고 베타는 한 바퀴 돌고 온 30도일 수 있지 않냐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뭐가 일정할까? 둘의 합이나 곱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30도라는 뒤에 여기 표현이 같으므로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이거의 크기는 알파가 큰 각이라고 가정을 할게.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 30에서 30이 빠지니까 없죠. 그럼 빵은 빵인데 우리 방금 전에 일반각 표현하자고 했지. 바퀴수에 대한 차이는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 이렇게 써주자는 거야.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것은 서로 뺐을 때 빵입니다, 뺐을 때 각이 0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각의 표현으로 바퀴수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써주자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내용이죠. 여기서 나온 이 내용.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두 번째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자, 하나의 동경이 여기에 존재해. 그럼 이만큼을 뭐 세타라고 할게. 자, 다른 동경은 얘랑 일직선인데 반대에 있대. 여기 있다는 거겠지? 그럼 그때 세타는 이만큼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때야 될까, 이번엔? 뭐가 일정할까? 합과 차와 뭐 곱셈 등 중에서 아무래도 세타 2에서 세타 1을 뺀 거,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표현하자면 세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이 이번엔 이 초록색에서 색칠을 해줄까요? 초록색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에서 노란색 빼면 몇이야? 180이죠. 일직선이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자는 거야. 그럼 둘에서 둘을 빼면, 그러니까 좀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버리면 180도 차이가 나겠네요. 그리고 몇 바퀴 돌고 온지 모르니까 일반각의 표현으로 해주자는 거야. 즉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초록색의 각에서 노란색의 각을 빼면 180이 되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세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한번 볼게요. 위 그림인데 시작을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그리려고. 자,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요. 이렇게. 요번에는 동경이 여기에 위치해요. 자, 그럼 제일 기억하기 좋게 제일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해 주자면 이렇게 세타와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를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두 값에 대해서 알파와 베타라고 표현한다면 합이나 차 중에 일정한 거? 당연히 합이지. 그치? 합이 얼마로 일정해요? 빵.
그런데 바퀴수는 써주자. 일반각의 표현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더하면 0입니다 라는 논리야. 이해하겠어? 이거 좀 쉬웠다. 네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하나 그려볼게요. 동경이 여기에 있어. 그럼 이만큼을 세타. 다른 한 동경은 여기에 있어. 이게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자, 이만큼을 그럼 다른 세타라고 놓겠지. 자, 요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차가 일정해요? 선생님, 얘한테서 얘 빼면 90도 같이 보여요. 알파에서 베타 빼면 90도인 거 아니에요? 야, 이 그림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다른 동경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것에다 대고도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라면 뭐 뺐을 때 90도 이런 논리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자꾸 베타랑 알파의 크기가 신경이 쓰인다면 그냥 선생님 세타라고 쓸게요. 세타랑 세타라고 보시고 1, 2 이렇게 보시고 둘을 뺀 값이나 합한 값이 일정한가 생각해 봤다? 자, 초록색의 값은 이만큼이잖아. 그리고 이게 y축 대칭의 관계라면 노란색의 세타1이라는 각이 여기에도 노란색의 세타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초록색과 노란색의 각을 합치면 180이 되는 거 보이세요? 오, 그럼 바퀴수 반영해서 이렇게 하시고 플러스 180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되세요? 이해하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 초록색에다 노란색 더하면 180이다. 이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자, 이렇게 생긴 동경의 위치예요. 세타1.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 치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동경이란 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이만큼을 세타2라고 할게. 자, 둘을 합치면 빼면 중에 일정한 값을 찾아내보자는 거야. 쌤 생각에는 이만큼이 세타2야. 그리고 대칭을 했으니까 이만큼을 갖다가 세타1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야. 방금 전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 알파와 베타를 합친 값이 즉 세타1과 세타2를 합친 값이 바퀴수 반영하고 쓰자면 90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자, 이 내용을 지금 주구장창 설명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원본 보자. 일치할 때 빼면 빵도, 근데 바퀴수. 그리고 반대에 있으면 빼면 180도 차이. 그 다음에 대칭이면은 더하면 빵도. 이게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격이니까. 대신 바퀴수 써주고 요번에는 이만큼이 베타, 이만큼이 알파인 y축 대칭 관계에 있을 때는 더했을 때 180도. 바퀴수 써주고 y는 x일 때는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은 것이므로 베타에서 알파를 더하면 90도입니다. 라는 논리를 썼던 거지. 자, 여기까지 떠듬떠듬 이나마 너희들이 직접 써보면 훨씬 기억이 오래 남을 거야. 자, 개념 체크 보고 마무리할게. 다음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시작해요.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360도. 선생님 지금 쓴 거 이만큼.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다. 일반각의 표현으로 쓰자면 바퀴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거기에 마저 더 가시면 돼요. 가던 방향으로 30도만큼. 어때요? 4사분면에 위치하는 거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30도 한번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30도면 음의 방향으로 띡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뭐 돌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돌았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30도 쓰면 똑같은 거지. 이건 안 돌아야겠네. 실제로 마이너스 30이니까. 이렇게만 띡 내려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 또한 4사분면뿐 아니라 실제로 같은 거네. 에이, 이걸 보면 안 되지. 자, 다시 설명할게. 여기 같은 경우에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0이니까 이건 바퀴수니까 위치가 마이너스 30도라는 거야. 얘는 안 돌았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30도. 동경이 같네요. 그럼 이런 논리면 360 곱하기 1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거기서 백해서 30도 가면 330을 의미하는 거겠지. 뭐야, 계속해서 여기 같아지는 거 확인되세요? 마지막 것도 360 곱하기 근처에 정수배를 때려야 되거든. 바퀴수는 2분의 1배 2분의 1바퀴 이런 표현 쓰기보다는 딱딱 떨어지는 걸 선호하거든. 그래서 n자리엔 보통 정수가 오거든. 그럼 얘는 2를 때리면 720이에요. 이 690과의 차이는 딱 30만큼이죠. 그럼 백해서 30만큼이요. 여기도 똑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 거. 이번엔 얘 360 근처에 3바퀴 돌았다 치면 1080이야. 1080과 930이면 차이가 150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좀 동경이 다르네요. 그죠?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다음에 430을 일반각을 사용하여 표현하라. 한 바퀴 돌고 나서
70도 더 간 동경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360 곱하기 두 바퀴 돌고 나서 40도 더 간 동경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간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160만큼 더 갔습니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음의 방향으로 이거 몇 바퀴 갔다고 할까?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갔다고 하시면 720이거든요. 그럼 570과의 차이가 150 나요. 그럼 150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세요. 일반각. 자,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 자, 어디 가봅시다. 음의 방향이래요. 90도, 180도, 270도. 그럼 여기 가기 전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180에서 얼마만큼 더 가면 돼요? 60만큼 더 간 여기. 즉 제2사분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570도. 자, 그럼 양의 방향으로 돌았나 봐. 그럼 우선 한 바퀴 360도. 이걸 써놓고 시작하면 좋겠다. 한 바퀴 돌고 360이면 110도 더 돌아야겠다. 그지? 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왔고요. 110도면 90도 더 가고 여기에 조금 더 간 거. 90도, 20도 좀 더 간 거. 그러니 위치를 살피라고 하니 얘 또한 제2사분면이라고 하실 수 있는 곳에 동경이 위치하게 되네요. 세 번째, 1380도. 자, 그러면 360 곱하기 세 바퀴 하면 1080이거든? 그럼 1080 빼면 300도 더 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세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300도? 그럼 90, 180, 270보다 30 더 간 여기에 위치하겠다. 즉 얘는 제4사분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녀석 마이너스 1000도. 자, 이 녀석은 360 곱하기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80도 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80도. 즉 얘는 제1사분면에 존재하는 동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